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10명 중 9명이 커피를 마십니다. 저도 커피를 즐깁니다. 커피는 유익하기도 유해하기도 합니다. 커피를 향미 가득하게 맛있게 마시면서도 발암물질 염려하지 않고 항암 성분은 극대화해서 마시는 방법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편으로 커피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사망률 증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013년도에 나온 논문 한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커피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걸 해석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꾸준하게 커피를 마셨는데 심장병, 대사질환, 심혈관 건강, 그리고 커피와 모든 사망률에 미치는 커피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섭취량과 부정맥 발생률 비교입니다. 커피 마시면 두근두근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죠? 여기 파랑색 그래프는 한 잔 미만으로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 부정맥 발생 정도이고, 밤색은 한 잔에서 세 잔 하루에, 연두색은 네 잔 이상 마셨을 때 이 기준점을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 위험도를 이렇게 비교한 것인데요. 이 모든 부정맥의 모든 부정맥은 커피를 더 마실수록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발작성 심실빈맥, 이것은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그런데 4잔 이상 마시면 확실하게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여기 한 잔 미만으로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이 조기박동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상인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맥인데요. 근데 커피를 한 잔에서 세 잔 마시면 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이런 심실빈맥의 위험도는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 이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셨을 때 사망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기준점 1을 이렇게 커피를 2잔 이하로 마신 사람, 이걸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파랑색이고요. 그리고 이 밤색은 하루에 3잔에서 4잔, 연두색은 5, 6잔, 보라색은 7잔 이상 이렇게 마신 사람을 상대적 사망률 비교를 했는데,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오히려 총 사망률도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도 감소하고, 뇌졸중에 의한 사망도 감소하고, 대부분은 이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블랙커피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65세 이상 연령, 이런 노인층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사망률을 비교했는데요. 하루에 반컵 미만으로 마신 사람을 1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이 밤색은 반컵에서 2컵 사이, 연두색은 2컵에서 4컵, 보라색은 4컵 이상 마셨던 사람을 비교했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65세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더 감소했고, 그리고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도 더 많이 마실수록 감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섭취량과 우울증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로축은 우울증의 상대 위험도입니다. 이 기준점을 1로 잡았고, 이 가로축은 카페인의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100 밀리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한 잔이 되겠죠. 이거는
뭐 한두 잔 또는 뭐 두 잔에서 네 잔, 다섯, 여섯 잔, 뭐 일곱 잔, 여덟 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우울증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우울증 발생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카페인이 이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도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우울증이 생기는 위험도가 오히려 조금은 감소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요약을 제가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립 커피 있죠. 이렇게 필터에 드립을 하는 커피. 이 드립 커피는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끓인 커피는 수치를 올렸습니다. 이 아메리카노가 끓인 커피에 해당되는데요. 이 쇠붙이 이렇게 오목한 홈 안에 커피 가루를 넣고 고온 고압의 압력으로 물을 투과시켜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 거품이 나 있는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지방질입니다. 지방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죠. 그래서 이 종이 필터가 이 기름기를 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립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메리카노는 이 필터하지 않고 고온 고압으로 이렇게 물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가급적이면 드립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사망과 모든 사망률을 낮췄다는 결론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꾸준히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6잔을 매일 마시는 사람도 혈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커피에 내약성이 생겨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커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당뇨에 유익합니다.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당뇨에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등 부정맥 발병률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실빈맥, 이것은 커피를 4잔 이상 마셨을 때는 조금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온 주의할 점입니다. 이 논문에 나왔는데 불안, 불면, 떨림, 심계항진, 뼈손실, 골절 위험 증가 이런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높은 카페인 함량과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하루 2잔 이내로 드립커피를 마시고 오전이나 오후 일찍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가 카페인이 혈중에 남아 있어서 수면에 방해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고 칼슘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 소변에 미네랄이 소량이지만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야채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커피 1편을 마치고 다음번에 커피 2편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